필리핀은 기존에 보유한 파-50 경전투기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블록 20 모델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파-50 블록 20은 S 레이더와 최신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공대지 및 공대공 무장 능력이 대폭 향상된 기종이다. 이번 추가 주문으로 필리핀 공군의 파-50 보유 대수는 총 24대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전투기 전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필리핀 정부가 KF-21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높은 스텔스 성능과 강력한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필리핀 공군의 전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필리핀이 파-50 블록 20뿐만 아니라 KF-21까지 도입한다면 공군력 면에서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전력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군사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군사력 증강이 이를 견제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공군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 군사 관계자들은 필리핀의 전력 강화가 미국 및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역시 필리핀 공군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가적인 군사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파-50 블록 20의 추가 도입과 KF-21 도입 논의는 필리핀 공군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전략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필리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파-50과 KF-21의 수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한국 방산업계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공군의 전력 증강이 단순한 전투기 도입을 넘어 국제적인 군사, 외교적 균형을 바꾸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필리핀이 파-50 블록 20을 추가 배치하고 KF-21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특히 필리핀의 공군력 강화가 주변국들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선택지도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50 블록 20 추가 주문과 KF-21 도입 논의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다. 인간은 문명을 탄생시킨 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종교와 윤리, 도덕을 발전시키며 내적 수양을 강화해왔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비극은 그 어느 시대에서도 막지 못했다. 이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욕망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서 경쟁은 먹이와 번식 때문에 일어나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배가 부르거나 번식기가 끝나면 구태여 다른 개체와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마치 욕망의 임계점이 없는 것처럼 더 많은 자원, 더 강한 권력을 쥐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정확히는 전쟁의 역사는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왔다.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면 그 어느 전쟁 때나 비슷한 사건과 상황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충돌로 인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이 과정에서 군비 증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 경쟁의 끝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세계는 군비 경쟁 체제에 들어섰다. 국내 총생산 대비 1% 안팎의 국방비를 쓰던 유럽 각국은 4년 만에 국방비를 적게는 GDP 대비 2-3%, 많게는 5%까지 올리고 모든 유형의 무기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유럽 각국의 이러한 군비 증강은 러시아가 수년 내 유럽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각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 정보기관의 경고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천문학적인 군비 투자에 나서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놀란 아시아 각국도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당장 일본이 GDP 대비 1%를 유지해오던 방위비 지출을 2%로 늘리고 있고, 대만과 필리핀, 호주 등 영내 국가들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며 해공군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각지에서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고, 새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에서 선봉장을 자초하고 있는 필리핀은 그야말로 군사력을 재창군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에는 이렇다 할 해군군이 없었다. 해군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무상 공여한 해안경 비대용 경비함 3척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소형 경비정이 전부였고, 공군은 단 1대의 전투기도 없이 낡은 저속 공격기와 핵이 몇 대가 전부였다. 사실상 해공군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던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중국의 너무도 만만한 상대였고, 주요 분쟁 수역에서 중국의 여러 차례 봉변을 당했던 필리핀은 언젠가 중국과 정말 크게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섰다. 지난 2022년 집권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 계획을 대폭 확장해 육해공군 모든 전력을 몇 단계 강화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섰다. 마르코스 정부는 한국의 필리핀 해군 최대 전투함인 미겔 말바르급 방공 호위함 2척과 2200톤급 다목적 초계함 6척을 발주하고, 잠수함 도입 사업도 진행 중인데 한국산 잠수함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필리핀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공군력 확장이다. 지난 2015년부터 12대의 F-50패드 경전투기를 도입해 운용 중인 필리핀은 이 전투기로는 현대적인 방공 전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MRF를 진행 중이다. 당초 이 사업은 약 1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4.5세대 전투기를 최대 12대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70억 달러로 40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됐다. 현재 이 사업은 한국의 KF-21, 미국의 F-16V가 유력 후보로 경쟁 중이다. 필리핀은 이와 별개로 F-50 추가 도입과 기존 보유분 성능 개량 사업도 착수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이 사업은 지난해 소요가 제기돼 최근 확정됐는데, 필리핀은 6억 8,100만 달러를 들여 12대의 F-50 블록 20을 도입하고 9,540만 달러의 비용으로 기보유분 F-50페리 12대를 블록 24향으로 개량하기로 했다. 필리핀이 현재 운용 중인 F-50페지는 본격적인 전투기로 부르기에는 다소 애매한 기종이다. 동급 전투기 중에서는 비교적 준수한 성능을 가진 이스라엘제 M-2032 레이더를 갖추고는 있지만, 공대공 전투용 무장으로 근거리용 미사일인 구형 IM-9m 사이드와인더 정도만 탑재할 수 있어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중거리 공중전투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F-50패지의 기본 성능과 잠재 능력을 충분히 확인했고,
레이더와 무장 일부만 개량하면 방공 전투용으로 우수한 성능을 낼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됐다는 현지 보도들이 많았다. 필리핀이 도입하는 F-50 블록 20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수출이 확정된 최신 개량형이다. 미국제 팬텀 스트라이크 S 레이더를 탑재하고 이에 맞춰 전자장비와 무장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현대화시켰다. 한국산 KGB 유도폭탄을 비롯해 미국산 제이다, 페이보의 시리즈 등 정밀 유도폭탄을 대부분 운용할 수 있고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KBD 350K-2 미사일도 탑재 가능하다. 필리핀이 F-50 블록 20에 가장 기대하는 성능은 강력한 S 레이더와 신형 공대공 무장이다. F-50 블록 20은 신형 레이더와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해 100km 밖에서도 적기를 공격할 수 있고 기존 구형 사이드와인더 대비 2배 이상 사거리를 가진 최신형 아이리스트 공대공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다. F-50 블록 20은 암남 미사일 4발, 아이리스트 2발, 보조 연료 탱크 1개 등을 장착하고 440km 이상의 작전 반경을 갖기 때문에 필리핀 영토 전역은 물론 스프레틀리군도 등 주요 분쟁 수역에서 효과적인 방공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F-50 블록 20 도입으로 필리핀은 공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가시거리 박공대공 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갖게 된 것이다. 필리핀이 당초 계획에 없던 F-50 블록 20 도입과 기존 보유분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는 그 탁월한 빠른 전력화와 가성비 덕분이었다. 필리핀이 현재 구매하려는 F-16V나 KF-21은 기체와 각종 지원 장비 등을 구매하면 대당 1억 5천만에서 1억 7천만 달러는 줘야 하고 지금 주문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나 초도 물량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몇 년 안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막대한 돈을 주고 전투기를 발주해도 2030년 이후에나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면 당장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전투기부터 들여와야 했다는 것이다. F-50은 가성비도 훌륭하다. 필리핀에 앞서 F-50 블록 20을 구매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는 대당 약 700조 원 정도에 계약했다. 필리핀이 이번 사업에 책정한 F-50 블록 20의 대당 가격은 약 831억 원으로 F-16V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필리핀은 9,540만 달러, 약 1,392억 원을 들여 기존 F-50 페리 12대를 블록 24향으로 개량한다. 대당 약 116억 원의 예산으로 경공격기 수준의 성능이었던 FA-50을 가시거리 박공대공 교전과 공대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최신 4.5세대 전투기급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60여 대의 F-50을 운용 중인 우리 공군에게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 공군은 구형 전투기의 급격한 퇴역이 진행되고 있고 주변 안보 정세가 매우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부족으로 전투기 도입 사업들이 축소 지연되면서 전투기 전력이 최소 요구치 대비 40대나 부족한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신형 전투기 도입이 어렵다면 기존 전투기들의 성능을 강화시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임기응변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한마저 신형 전투기를 구매할 정도로 주변국 모두가 군비 증강 폭주를 벌이고 있는 지금 필리핀 사례를 보며 우리 정부가 깨닫는 것이 있기를 바란다.